내일 아침 당신 목소리 되찾게 해줄게요. 한밤중 침실에 번개가 쳤습니다. 여자의 손에 든 긴 침이 번개불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침대에 누운 남자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7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남자. 세상이 미친 방화범이라 손가락질했던 그 남자의 목에 지금 낯선 여자가 침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싫으면 평생 벙어리로 사세요. 하지만 목소리 되찾고 싶으면 지금 당장 입 벌려요. 여자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침끝이 그의 목 깊숙이 파고들었고 7년 만에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도대체 빚에 쫓겨 이 저택에 팔려온 시골 여자는 누구이길래 이토록 대담하게 기적을 약속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날 밤 잠긴 방문 뒤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는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7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년 전 늦은 밤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 복도에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불이야, 어서 대피하세요. 비명과 발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연기 속을 뚫고 달려갔습니다. 21살의 한지우였습니다. 저기 사람 있어요. 지우는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쓰러진 노인을 업고 아이의 손을 잡고 비틀거리는 여자를 부축했습니다. 연기를 들이마신 그의 목에서 거친 기침이 터져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의 목소리는 연기에 갈라졌지만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생존자까지 구출하고 나서야 지우는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목이 타는 듯 아팠습니다. 소방관이 급히 달려와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습니다. 대단합니다. 당신이 5명을 구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지우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말을 하려 하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아,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한지우 씨 방화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항변하려 했지만 목에서는 쉰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형사가 증거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당신 라이터가 발화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CCTV에도 당신이 호텔 지하를 배회하는 모습이 찍혔고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목격자도 있습니다. 당신이 불길 속에서 웃고 있었다고. 지우는 벌떡 일어나 손을 내저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자신은 사람을 구했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무의미한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형사들은 차갑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지우의 얼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20대 남성, 보험금 노린 방화 혐의, 영웅 행세하며 자작극 연출. 세상은 그를 악마로 몰아갔습니다. 지우는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목을 움켜쥐고 소리를 내보려 했지만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그의 성대를 태워버린 걸까요? 아니면 충격이 목소리를 앗아간 걸까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지우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지우의 계모 박미란이 면회를 왔습니다. 지우야, 걱정 마. 내가 최고의 변호사를 구했어.
그녀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정신 감정을 받는 거야. 내가 정신병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형량이 줄어들 거야.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면 무기징역이야. 선택해. 박미란의 목소리가 독사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우는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가운 독방, 쇠창살, 그리고 매일 아침 간호사가 건네는 하얀 알약. 신경안정제예요. 드셔야 해요. 지우는 거부했지만 강제로 입에 쑤셔 넣어졌습니다. 약을 삼킬 때마다 머리가 멍해지고 목은 더욱 굳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말도 표정도 감정도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7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지우는 강남의 고급 저택방에 갇혀 있습니다. 창밖을 보며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는 남자. 세상은 그를 잊었고 그 역시 세상을 포기했습니다. 목소리를 잃은 사람은 존재조차 잃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7년 후 현재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여자가 낡은 보따리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오수진이었습니다. 그녀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수진 씨, 이번 주까지 300만 원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수진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간병인 구한다는 분 맞죠?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김철호였습니다. 급여는 한 달에 500만 원, 숙식 제공.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데요? 외부 연락 일체 금지, 외출 불가, 환자 상태 누설 금지. 수진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감옥도 아니고 그게 무슨. 싫으면 다른 사람 구하겠습니다. 김철호가 돌아서려 하자 수진이 급히 말했습니다. 할게요. 하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300만 원을 당장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1시간 후 수진은 승용차에 실려 강남 어느 저택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굳게 닫힌 철문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여긴 한 회장 댁입니다. 환자는 아들이고요.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수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은 웅장했지만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커튼이 모두 쳐져 있고 정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김철호가 수진을 2층 방 하나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대기하세요. 환자는 건너편 방에 계십니다. 환자분은 어떤 상태예요? 말 못합니다. 정신도 온전치 않고 그냥 약 시간 맞춰드리고 밥 먹이고 씻기면 됩니다. 김철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수진을 훑어봤습니다. 한 가지 더. 절대 환자 방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전에 있던 간병인 호기심 부린다고 쫓겨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철호가 나가고 방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보따리를 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만 버티자. 돈 받고 나가면 돼. 저녁 6시 김철호가 쟁반을 들고 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죽 한 그릇과 작은 약봉지가 있었습니다. 환자분 저녁입니다. 약은 반드시 다 먹이세요. 수지는 쟁반을 받아들고 건너편 방으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고 창문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창가에 한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간병을 맡게 된 오수진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쟁반을 탁자에 내려놓고 남자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수척한 얼굴, 텅 빈 눈동자, 무표정한 입술. 하지만 수진의 시선을 끈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남자의 목 셔츠깃 사이로 보이는 희미한 흉터,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남자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눈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죽은 사람처럼.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식사 시간이에요. 드셔야죠. 그녀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죽을 떠서 남자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남자는 기계적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남자는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켰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거지? 식사가 끝나고 약을 먹일 차례였습니다. 수지는 약봉지를 뜯으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묘한 한약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건 신경안정제 냄새가 아닌데? 할아버지에게 배운 약초 지식이 스쳤습니다. 수지는 약을 물에 타서 남자의 입에 가져갔습니다. 남자가 입을 벌리려 하자 수지는 재빨리 컵을 기울여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아,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수지는 수건으로 바닥을 닦으며 남자를 슬쩍 올려다봤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방금 나를 봤어.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남자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약에는 분명 비밀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젖은 수건을 쥐며 결심했습니다. 알아내야 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밤 수지는 자신의 방에서 쏟아낸 약을 몰래 보관했습니다. 내일 성분을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방에서는 한지우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 일부러 쏟았어. 7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목에 있던 화상 흉터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보따리를 뒤졌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어린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빠가 나를 구해줬다. 불 속에서 나를 안고 뛰었다. 오빠 목소리가 따뜻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오빠 꼭 다시 만나고 싶다. 15년 전 11살 수진이 쓴 일기였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엄마 손을 잡고 복도를 걷던 어린 수진. 갑자기 터진 비명소리, 매캐한 연기, 사방을 둘러싼 불길. 엄마. 수진은 엄마 손을 놓쳤습니다. 연기 속에서 길을 잃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13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수진을 안아들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몸으로 떨어지는 불똥을 막으며 수진을 데리고 뛰었습니다. 으윽. 소년의 목과 어깨에 불이 붙었지만 그는 수진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밖으로 나왔을 때 소년의 옷은 타버렸고 목에는 시뻘건 화상이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수진은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돌아봤을 때 소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수지는 그날 이후 줄곧 그 소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얼굴도 이름도 몰랐습니다. 단 하나 기억하는 건 그 따뜻한 목소리와 목의 화상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어젯밤 몰래 보관한 약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물에 타서 색깔을 확인했습니다. 탁한 갈색, 그리고 쓴 냄새. 이건 독초 섞인 거야.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경 안정제가 아니었습니다. 천남성, 반화 같은 성대를 마비시키는 독초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왜 이런 걸?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급히 약을 숨겼습니다. 김철호였습니다. 뭐 하십니까? 아, 그냥 청소 중이었어요. 김철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방 안을 훑어봤습니다. 오늘부터 환자 방 청소도 맡으십시오. 먼지 쌓이면 안 되니까. 청소. 그것은 기회였습니다. 수지는 걸레와 빗자루를 들고 지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지우는 어제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소 좀 할게요. 수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장에는 먼지 쌓인 책들, 옷장에는 낡은 옷들, 그리고 침대 밑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수지는 몸을 낮춰 손을 뻗었습니다. CD 케이스였습니다. 케이스를 꺼내보니 표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라디오 드라마 마이너스 한밤의 속삭임. 주연 한지우.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지우? 이 사람 이름이? 그녀는 CD를 돌려 뒷면을 봤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헤드폰을 낀 채 마이크 앞에서 미소 짓는 청년. 지금의 지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생기 넘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성우였구나. 수지는 조심스럽게 지우를 돌아봤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CD를 품에 넣고 청소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자신의 방에서 낡은 CD 플레이어에 디스크를 넣었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흐르고 이윽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 내가 곁에 있을게. 수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목소리, 15년 전 불길 속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하고 안정적이고 사람을 감싸 안는 듯한 그 울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맞아. 당신이었어. 그녀는 헤드폰을 벗고 건너편 방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자신을 구해준 그 소년이 지금 저 방에서 목소리를 잃은 채 갇혀 있었습니다. 왜? 당신이 이렇게 된 거야?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독이 든 약, 유폐된 삶, 빼앗긴 목소리.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우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알아내야 해. 수지는 보따리에서 침통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 목소리 되찾게 해줘야 해요. 제 은인이에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지우에게 식사를 가져갔습니다. 평소처럼 죽을 먹이고 약 시간이 됐습니다. 수지는 물컵에 약을 타지 않고 그냥 물만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지우가 물을 마셨습니다. 김철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약은요? 아, 방금 드렸어요. 수진이 빈 약봉지를 보여주자 김철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수지는 지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알아요. 당신이 15년 전 절 구해준 그 소년이라는 거. 지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 약, 독이에요. 누가 당신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정가만 안 있을 거예요.
수지는 침통을 꺼내 보였습니다. 목소리 되찾게 해줄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은혜 갚기니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내저으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 당신 편이에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편이라고 말해준 사람.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수지는 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었습니다. 수지는 침통을 들고 지우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지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작할게요. 수지는 지우를 침대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살펴봤습니다. 목 양쪽, 턱 밑, 쇄골 주변을 손가락으로 눌러봤습니다. 지우가 움찔했습니다. 여기 완전히 굳어 있네요. 7년 동안 독 때문에 근육이 다 경직됐어요. 수지는 침통에서 가장 가느다란 침을 꺼냈습니다. 많이 아플 거예요. 참을 수 있죠?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지우의 목 옆 혈자리에 침을 찔렀습니다. 지우의 몸이 화들짝 떨렸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소리냈어요. 지우도 자신의 목을 움켜쥐며 놀란 눈으로 수진을 봤습니다. 신경은 살아있어요. 독이 막아놓은 것뿐이에요. 수진은 더욱 확신에 차서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목 양쪽, 턱 밑, 어깨로 이어지는 경락을 따라 침이 꽂혔습니다. 지우는 이불을 움켜쥐며 고통을 참았습니다. 으윽, 윽. 신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지는 침을 비틀며 혀를 자극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막힌 기운을 풀어야 해요. 땀이 지우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철호였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소리가 들리던데. 문고리가 덜컥거렸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지우의 목에서 침을 뽑아냈습니다. 침통을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철호가 손전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수진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이 악몽 꾸신 것 같아요. 잠꼬대하시길래 깨워드렸어요. 김철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잠꼬대요? 이 환자가 소리를 낸다고요? 네, 신음소리 같은 거요. 괴로워 보이셔서요. 김철호는 지우에게 다가가 목을 살폈습니다. 지우의 목에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모기 물린 것 같던데요. 방에 모기가 있나 봐요. 김철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모기, 겨울에? 제가 창문 열어놨었거든요. 환기시키려고. 죄송해요. 김철호는 한참 동안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앞으로 밤에는 방문 잠그고 주무세요. 환자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는 쾅 하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수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험했어요. 지우가 노트에 글을 썼습니다. 그만두세요. 당신까지 위험해집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 못해요. 방금 소리 났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치료는 거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철호의 감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시로 방문을 열고 확인했고 밤에는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수지는 기회를 엿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김철호가 외출했습니다. 수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방으로 달려가 치료를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침을 찔렀습니다. 아! 지우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나왔어요. 목소리 나왔어요. 수진이 기뻐하며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목을 만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 갈라지고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소리가 났습니다. 말해봐요. 뭐든지요. 지우는 입술을 떨며 소리를 내보려 했습니다. 수진. 수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네, 저예요. 수진이에요. 지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찾은 목소리.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지우의 목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이 놀라 지우의 목을 살폈습니다. 침을 놓은 자리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너무 무리했나 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수진은 급히 소독약과 붕대를 가져왔습니다. 지우의 목을 정성껏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 나온 거 들켰으면 안 돼요. 김철호한테 들키면 큰일 나요. 지우가 노트에 썼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줍니까? 수지는 지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살렸잖아요. 15년 전에. 지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당신 목소리 들었을 때 알았어요. 이 목소리는 세상에 다시 나와야 한다고. 수지는 CD 케이스를 꺼내 보였습니다. 라디오 드라마 들었어요. 당신 목소리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더라고요. 지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그럴 자격 없어요. 전 방화범이에요. 아니에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그날 현장에 있었어요. 당신 사람들 구하는 거 봤어요. 방화범이 사람을 구하진 않아요. 지우가 놀란 눈으로 수진을 봤습니다. 7년 전, 당신도 거기 있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랑 같은 호텔에 묵고 있었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도 구해줬어요. 지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범죄자가 아니라. 지우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목소리 연습 시작해요. 아주 조금씩 천천히요. 밤은 깊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불빛처럼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매일 밤 지우의 목소리 회복 훈련을 도왔습니다. 지우는 거울을 보며 입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갈라진 목소리가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좋아요. 이제 문장으로 해봐요. 나는 한지우입니다. 수지는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지우가 갑자기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왜 그래요? 아파요. 목이 타는 것 같아요. 수지는 지우의 목을 살폈습니다.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독이 아직 다 빠지지 않았어요. 7년 동안 쌓인 게 너무 많아서.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혈액 검사라도 받아야.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나가면 들킵니다. 그럼 어떡해요? 이대로 두면. 그때 지우가 침대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노트북이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수많은 파일들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우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폴더 하나가 열렸습니다. 증거 박밀한 범죄 기록.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파일을 클릭하자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회계장부, 녹취록, 사진들. 이게 다 뭐예요?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7년 동안 모은 겁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 지우를 봤습니다. 7년 동안? 그럼, 네. 전 말할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지우의 고백에 수지는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왜 목소리를 숨겨야 살 수 있었어요. 지우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7년 전 화재 직후 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목소리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박미란이 정신병원에서 매일 이상한 약을 먹였습니다. 그 약을 먹고 진짜로 목소리가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계모가 자신을 고의로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연기했어요.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목소리를 숨기고 멍한 척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 사이 몰래 증거를 모았습니다. 박미란의 비리, 회사, 돈 횡령, 그리고 7년 전 화재의 진실까지. 화재. 누가 낸 거예요? 지우가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날짜는 7년 전 그날. 화면 속 호텔 지하 보일러실에 한 여자가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사람, 박미란입니다. 제 계모. 여자는 보일러실에 액체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고 재빨리 나갔습니다. 보험금 받으려고 일부러 불을 낸 거예요. 수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범인으로. 전 우연히 지나가다 사람들을 구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모든 걸 제게 뒤집어 씌웠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라이터를 미리 훔쳐서 현장에 뿌려놨고 CCTV는 조작했고 목격자는 돈으로 매수했어요. 왜요? 왜 당신한테 그런 짓을? 재산 때문이죠. 아버지 유산 전부를 제가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 방화범으로 몰려 정신병원에 갇혔고 계모는 유산 관리인이 됐어요. 수지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이 증거로 고소하면 되잖아요. 증거만으론 부족해요. 박미라는 돈으로 판검사를 다 매수했어요. 지우가 목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결정타를 날릴 기회를. 결정타요? 제 목소리요. 지우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재생하자 박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 그 자식, 평생 입 못 열게 만들어야 해. 말만 못하면 증언도 못하잖아. 그리고 김철호의 목소리. 양을 더 늘릴까요? 그래. 아예 성대를 완전히 망가뜨려. 수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녹음한 거예요? 김철호 핸드폰에 몰래 녹음 앱을 깔아뒀어요. 정신 나간 척하니까 경계를 안 하더라고요. 지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이 녹음만으론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약해요. 제가 직접 증언해야 해요. 지우가 자신의 목을 가리켰습니다. 이 목소리로. 수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되찾아야 하는 거군요. 네. 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지우의 목에서 다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독이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당신 침술로 조금 나아졌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나가는 순간 김철호가 계모한테 알려요. 그럼 어떡해요? 이대로 죽으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7년 만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충분하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목소리 아직 완전히 못 찾았잖아요. 세상에 알려야 할 진실도 남았고, 그녀는 지우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요. 우리 같이 싸워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15년 전에도 7년 전에도 당신은 사람들을 구했어요. 이번엔 제가 당신을 구할 차례예요.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호였습니다. 환자분, 약 시간입니다. 수지는 재빨리 노트북을 침대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철호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언제나처럼 독이 든 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안색이 좋으시네요. 김철호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영양식 잘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김철호는 약을 지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서 드세요. 지우가 손을 뻗으려 하자 수진이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수지는 약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성분이 뭐예요? 김철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걸 물어봅니까? 환자분이 자꾸 토하시거든요. 약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처방전대로 나온 겁니다. 쓸데없는 참견 마세요. 김철호가 약을 빼앗으려 하자 수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병원의 성분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김철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수진 씨, 당신 계약 위반하고 싶습니까? 환자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두 사람이 팽팽히 대치했습니다. 그 순간 지우가 약을 낚아채 입에 넣었습니다. 안 돼. 수진이 소리쳤지만 지우는 이미 삼켜버렸습니다. 김철호가 비웃었습니다. 봤죠? 환자분은 순한 분입니다. 쓸데없이 참견 마세요. 그는 쟁반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우가 화장실로 달려가 토해냈습니다. 수진이 급히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괜찮아요? 지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뱉었어요. 하지만 그의 입술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여기서 나가요. 어떻게요? 제가 방법 찾을게요. 더 이상은 못 봐주겠어요. 수진의 눈빛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지는 가방에 노트북과 증거 자료들을 챙겼습니다. 준비됐어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괜찮아요? 목이 많이 아파요. 지우는 목을 감싼 스카프를 고쳐 매며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김철호는 아직 1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야? 김철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지우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잡아. 김철호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려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막혔어요. 김철호가 복도 끝에 나타났습니다. 어딜 가려고? 그가 달려들었습니다. 지우가 수진을 뒤로 밀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철호가 지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감히 도망쳐? 그때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 나. 목소리였습니다. 7년 만에 김철호 앞에서 낸 목소리.
김철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뭐야? 내가 말을? 지우는 김철호의 손을 뿌리치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범죄 다 녹음했어요. 김철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진이 노트북을 들어 보였습니다. 다 여기 있어요. 박미란 씨가 화제낸 CCTV, 당신들 대화 녹음, 독약 성분까지. 김철호는 당황하며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재빨리 피했습니다. 이건 이미 백업했어요. 빼앗아봐야 소용없어요. 김철호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희들, 감히. 그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모님께 당장 알려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알리세요. 그럼 경찰한테도 알릴 테니까. 김철호가 멈칫했습니다. 그 틈에 지우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기로 1층 정원으로 이어지는 비상계단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먼저 내려갔고 지우가 따라갔습니다. 서라고. 김철호가 소리쳤지만 두 사람은 이미 정원을 가로질러 담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뛰어내렸습니다. 길가에 수진이 미리 불러둔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요. 두 사람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대학병원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김철호가 담장 너머에서 분노에 찬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지우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해냈어요. 수진은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1시간 후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가 지우의 혈액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혈액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천남성, 부자, 반화. 이건 성대를 마비시키는 독초들입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 수치로는 정상인이라면 이미 사망했을 겁니다. 어떻게 버틴 건지.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장 해독 치료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지우가 의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신고는 제가 직접 할게요. 하지만 부탁입니다. 먼저 치료만 해주세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실로 옮겨진 지우는 링거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지우는 쓰게 웃었습니다. 목소리, 완전히 돌아올까요? 당연하죠. 의사 선생님도 치료하면 회복된대요.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수진 씨죠? 박미란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 어디 있습니까? 당신 아들이 아니라 피해자예요. 박미란이 낮게 웃었습니다. 증거 가지고 있다며? 노트북? 수진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김철호한테 들었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왜요? 경찰도 검사도 다 내 사람이거든요. 증거 얼마든지 없앨 수 있어요. 박미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대신 제안하죠. 지우 데려오면 당신 빚 다 갚아줄게요. 거절할게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봐요. 3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줄게요. 안 돼요. 전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박미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박미란이죠? 네. 우릴 찾고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 절대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지우는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뭔데요? 대중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손 쓰기 전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요? 지우는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명함이었습니다. 제 옛 동료예요. 라디오 PD. 명함에는 MBC 라디오 김영수 PD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할게요. 생방송 기회를 부탁하려고요. 생방송요? 네. 전국의 진실을 알릴 겁니다. 제 목소리로. 지우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수지는 지우의 결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연락할게요. 당신은 쉬어요. 수지는 명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수 PD님이십니까? 네, 누구시죠? 한지우 성우님 아세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우? 한지우 말입니까? 네. 지금 옆에 계세요.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당장 갈게요. 김영수 PD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병실에 김영수 PD가 달려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안경 낀 남자였습니다. 지우야. 그는 지우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살아있었구나. 7년 동안. 얼마나 찾았는데. 지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형, 미안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김영수 PD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우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화재, 누명, 독약, 7년의 유폐. 김영수 PD는 분노로 주먹을 떨었습니다. 그 악마 같은. 경찰에 당장 신고해야 돼. 안 돼요. 증거가 있어도 박미라는 빠져나갈 겁니다.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생방송 시간 주세요. 전국의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김영수 PD의 눈이 빛났습니다. 내일 밤 9시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 있어. 거기 4시간 줄게. 고마워요, 형. 김영수 PD는 지우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7년 만에 내 목소리 다시 듣게 되는구나. 청취자들 기절하겠어. 지우는 긴장된 얼굴로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목소리, 제대로 나올까요? 나올 거야. 넌 천재였잖아. 수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전 믿어요. 당신 목소리는 사람을 살려요. 지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마지막 방송.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7년의 침묵을 깨고 진실이 세상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지우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지우입니다. 다음 날 저녁 MBC 라디오 방송국. 지우는 녹음 부스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목이 계속 아파요. 방송 중에 목소리 안 나오면 나올 거예요. 믿어요. 수진은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김영수 PD가 다가왔습니다. 10분 남았어. 준비됐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방송국 로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비켜요. 내 아들 어디 있어? 박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벌써 왔어요. 박미란이 보안 요원들을 뿌리치고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김철호와 정장 입은 남자들이 따라왔습니다. 한지우, 나와. 김영수 PD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긴 방송국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비켜요. 내 아들 데려가야 해요. 아들이 아니라 성인입니다. 본인 의사가 중요하죠.
박미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정신병자 의사가 무슨 의미 있어요? 그녀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정신감정서 있어요. 한지우는 법적으로 무능력자예요. 김영수 PD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미란이 스튜디오 문을 열려 하자 김철호가 문을 밀었습니다. 쾅! 문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지우는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우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박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말을 놀라셨어요? 7년 동안 속인 보람이 있네요. 지우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박미란은 당황했지만 금세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래, 말 좀 한다고 뭐가 달라져? 넌 여전히 방화범이야. 방화범은 당신이에요. 지우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CCTV, 녹음, 증거 전부. 박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법정에서 통할 것 같아? 그녀는 정장 입은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알아? 검사야. 내 편이지. 검사는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증거, 조작됐다고 하면 끝이야. 박미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죠. 법정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직접 말할 거예요. 그는 시계를 봤습니다. 5분 후면 방송 시작이에요. 박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방송? 내가 가만둘 것 같아? 그녀는 김철호에게 눈짓했습니다. 김철호가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라. 수진이 앞을 막았습니다. 못 지나가요. 김철호가 수진을 밀쳤습니다. 수진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수진 씨, 지우가 달려가려 하자 김철호가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7년 동안 우롱했어? 이 자식아. 김철호의 주먹이 지우의 얼굴로 날아왔습니다. 쾅! 지우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만해. 김영수 PD가 소리쳤지만 김철호는 지우를 계속 짓밟았습니다. 지우가 신음했습니다. 그때 방송국 보안팀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당장 그만두세요. 보안 요원들이 김철호를 떼어냈습니다. 박미란이 소리쳤습니다. 나요. 우리 집안일이에요. 방송국에서 폭력은 안 됩니다. 경찰 부릅니다. 보안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미란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야 했습니다. 좋아. 오늘은 물러서 주지. 하지만 방송? 절대 안 될 거야. 그녀는 검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하세요. 지금 당장.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미라는 지우를 노려보며 나갔습니다. 후회할 거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수진이 급히 지우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아요? 지우는 입술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괜찮아요. 방송 해야죠. 김영수 PD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가처분 신청하면 방송 못할 수도 있어. 얼마나 걸려요? 빨라도 1시간. 지우는 시계를 봤습니다. 그럼 그 전에 끝내면 돼요. 하지만 내 얼굴, 입술도 찢어졌고 라디오잖아요. 목소리만 나오면 돼요. 지우는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응급처치를 해주며 말했습니다. 목 괜찮아요? 맞았는데. 지우는 목을 돌려봤습니다.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김영수 PD는 한참 지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시작하자. 그는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지우는 헤드폰을 썼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수진이 유리창 너머에서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분, 1분. 김영수 PD의 카운트다운이 들렸습니다. 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생방송 시작이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긴장과 공포가 목을 조였습니다. 수진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할 수 있어요. 천천히.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 불길 속에서 어린 수진을 안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7년 전 호텔에서 사람들을 구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 지우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렸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한지우입니다. 전국의 라디오에서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7년 만에 돌아온 전설적 성우의 목소리. 청취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우? 그 한지우? 살아있었어? 방송국 전화기가 불이 났습니다.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7년 전 저는 방화범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지우는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재의 진범, 박미란의 범죄, 7년의 유패, 독약, 그리고 침묵. 유리창 너머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지켜봤습니다. 김영수 PD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록하기 위해. 그리고 같은 시각 어딘가에서 박미라는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한지우, 내가 감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은 전국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타고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7년 전 화재, 진범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방송으로 CCTV 영상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보일러실에 들어가는 여자의 발소리, 액체 뿌리는 소리, 그리고 불이 번지는 소리. 청취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박미란, 제 계모입니다. 지우는 녹음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지우 그 자식, 평생 입 못 열게 만들어야 해. 박미란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전국의 청취자들이 경악했습니다. 방송국 게시판에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미쳤네. 진짜였어? 한지우 성우님 살아계셨구나. 박미란 당장 체포해야 해. 지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7년 동안 저는 독약을 먹었습니다. 성대를 망가뜨리는 독초를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못하면 진실도 말할 수 없으니까요. 수지는 유리창 너머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저를 구했습니다. 지우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제가 구했던 어린 소녀가 어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를 되찾아줬습니다. 수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이 목소리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방송이 끝나자 방송국 전화는 마비되었습니다. 수천 통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한지우 성우 응원합니다. 정의가 승리하길. 김영수 PD가 스튜디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우야, 대박이야. 청취율이 역대 최고야. 하지만 지우는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박미란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방송국 로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미란을 잡으러 온 경찰이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스튜디오로 들어왔습니다. 한지우 씨, 증언 감사합니다. 방송 듣고 바로 왔습니다. 박미란은요? 지금 체포영장 발부받았습니다. 곧 잡을 겁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2시간 후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박미란 전 대성그룹 회장 대행, 방화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 화면에는 수갑찬 박미란이 비춰졌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한지우,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끝까지. 하지만 경찰이 그녀를 차에 태웠습니다. 지우는 병실 침대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끝났어요. 수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지우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 덕분이죠.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후, 지우는 법정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이번에는 휠체어도 침묵도 없었습니다. 선서하십니까? 선서합니다.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모든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배심원들은 눈물을 흘렸고 방청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미란, 방화, 보험 사기, 살인 미수 혐의 전부 유죄.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지우를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한지우 씨,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되찾았으니 다시 마이크 앞에 서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환호했습니다. 복귀하시는 겁니까? 네. 라디오 드라마로 돌아가려 합니다. 수진이 뒤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석 달 후, MBC 라디오 녹음실. 지우는 헤드폰을 쓰고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한밤의 속삭임 시즌 2 첫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수 PD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대본을 봤습니다. 괜찮아. 내가 곁에 있을게.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따뜻하고 안정적이고 사람을 감싸 안는 듯한 목소리. 7년의 침묵을 깨고 돌아온 기적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지우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진이 커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완벽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수진 씨, 왜요? 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고마워요. 제 인생을 되찾게 해줘서.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은혜를 갚은 것뿐이에요. 은혜라기엔 너무 큰걸요. 지우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갚을게요. 평생.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게 무슨.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지우의 고백에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방송국 복도,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1년 후, 라디오에서 한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청취자 사연 코너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이 있네요. 진행자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저는 16년 전 화재에서 한 소년에게 구조받았습니다. 그리고 7년 전 그 소년이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를 구하기로 결심했고 우리는 함께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청취자들의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누가 보낸 거예요? 오수진, 한지우 부부입니다. 스튜디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어느 작은 집 거실.
지우와 수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연 나왔네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수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해요. 지우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 되찾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 목소리로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은 남자와 은인을 구한 여자.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진실은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꺼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